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가위는 지났지만 이번에도 교통약자의 고향 방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터미널에 나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약속했는데 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명아 기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지 약 12년이 지나 지난 5년 동안 설과 한가위를 앞두고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개선을 촉구하는 버스 타기를 진행해온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그동안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정부 차원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방안 마련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전 현장을 찾아와 이동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폐차를 할 때에는 예산 지원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예산을 16억씩 매년 올렸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 국토부가 조금 더 열심히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고속버스죠. 도입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장현과 국토부 관계자는 면담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원회를 오는 11월 구성하고 이동권 증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2017 KWBL 휠체어 농구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5개 팀이 고양과 제주, 대구를 돌며 이 30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국내 최강의 팀들의 열띤 경기, 이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소식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2017 KWBL 휠체어 농구 리그가 9월 29일 개막해 4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청과 대구광역시청, 고양울트, 제주특별자치도, 수원 무궁화전자 총 5개 구단이 출전하는 이번 리그는 수원과 고양, 제주, 대구 등을 거치며 정규 리그를 진행하고 12월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챔피언전이 펼쳐집니다. 올해 세 번째 리그를 치르는 KWBL은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찾아오는 관심으로 리그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경기 그렇습니다. 특히 휠체어 농구 경기는 일반 대중 스포츠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흥미로운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좀 관심 가지고 와줬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수원, 제주, 또 대구, 또 고양시에서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좀 많이 와주셔서 좋은 경기를. 특히 이번 리그는 3연속 우승을 노리며 독주를 이어온 제주에 맞선 서울시청과 고양홀트의 도전이 눈길을 끌 전망입니다. 또한 대구시청의 일본 모리야 유키다카 선수의 영입으로 국내 휠체어 농구 첫 용병의 활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리야 선수가 일본 팀에서 그 플레이메이커였고 시에나 그다음에 슛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팀하고 좀 조화가 맞겠다. 우리 팀에 그런 선수가 필요하고 한국 농구에 적응이 되면 기량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게임 두 게임 하다 보면 우리 팀하고의 호흡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손발이 안 맞겠나.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저희 팀 성적도 좋아질 거라 봅니다. 한국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영입해준 대구시청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한편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둔 수원 무궁화전자를 포함한 서울, 대구, 고양이 각각 1승을, 제주특별자치도가 2승을 기록하며 1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 서수원 칠부체육관에서 경기가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헌법이 사회 소수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장애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 개헌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1월 장애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 의미를 도출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헌법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회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 의미를 도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처럼 헌법이 사회 소수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변화하는 사회 소수자의 입장을 반영한 개헌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애계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과연 장애인에게 있어서 국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구차 헌법은 결국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는 국가 최고 규범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근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계가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 초안은 장애인 권리에 대한 독자 조항 신설 등을 비롯해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 장애자라는 조문과 그리고 뭐뭐뭐뭐 등에 가려져 있었던 형식적 평등의 몇 줄 조항 그 이면에서 실질적인 평등으로부터 배제해왔던 헌법을 이제는 우리가 바꿔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 헌법을 우리가 앞으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개헌에서 함께 좀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토론회 이후 국회 개헌특위 논의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헌안 등을 검토하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을 참고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요즘 이른바 독박육아의 고충을 토로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공동육아를 통해 부담을 덜고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자들인데요. 이명아 기자입니다. 엄마와 아이들, 너나 할 것 없이 한데 모여 옹기종기 색지를 이어붙입니다. 별도의 보육교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들이 서로의 아이들을 돌보고 또 가르칩니다. 함께하는 육아, 공동 육아 나눔터입니다. 현재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전국 149곳에서 운영 중인 공동 육아 나눔터는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른바 독박육아의 부담도 덜고 여러 정보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혼자서 육아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많아요. 그리고 정보 교류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엄마들하고 함께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 공간도 있어서 그리고 충분히 보육도 되고 교육도 되고. 널찍한 공간에는 여러 가지 장난감과 책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용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한 자녀 가정이 많은 시대, 함께 어울려 놀며 아이들은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엄마하고의 상호작용, 아버지하고의 상호작용만 있다가 이곳에 가면 다른 또래들을 만난다는 것도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올해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객은 모두 35만여 명에 이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까지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47곳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올해로 571돌이 됐습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만 정작 최근에는 우리 스스로 한글을 홀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까지 신분 당선 타고 33분이면 오케이.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지하철 광고입니다. 우리말 뒷자리에 영어를 넣어 국적 불명의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페 거리의 간판은 대부분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커피와 관련된 단어는 의례 영어이고 어떤 간판은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외국 간판도 많아서 한국 간판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간판 같은 경우는 알아보기도 힘들고. 대학가 등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의 간판들도 점점 외래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충 봐도 절반 이상이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오남용은 행정기관이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분양하는 서민주택 따복하우스를 이처럼 읽기도 어렵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음악회나 걷기 대회는 아예 영어로 표기됐고 자전거나 유모차 거치대 역시 영어입니다. 넥스트 경기 휴먼시티 수원 등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영어 단어도 마구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굳이 외국어를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전 세계로부터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의 한글. 하지만 우리 스스로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오남용하면서 한글의 의미와 가치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벌써 19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과 보조 경기장에서 여수시민, 자원봉사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수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생활체육대회에서는 13개 종목에 7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한편 여수시 장애인체육회는 20개 가맹 경기단체 1,200여 명의 장애인 체육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중교통에서의 좌석 양보는 늘었지만 근무 시간 중 업무량 조정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가 온라인 조사를 펼친 결과 좌석 양보는 59%에서 64%로 소폭 늘어난 반면 근무 시간 등 업무량 조정은 11.5%에서 11.3%로 줄었습니다. 또한 협회는 임산부 배려를 위해 우선 개선돼야 하는 제도로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지난 2005년 제정된 임산부의 날은 풍요의 달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합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설악산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풍이 물들면서 겨울이 머지않아 보이자 이 설악산 국립공원은 겨울채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빨간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단풍이 등산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대청봉 정상에서 시작된 단풍은 현재 공룡능선 마등령까지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매년 이때 오는데요. 첫 단풍인데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네요. 저는 이렇게 많이 들을 줄 몰랐거든요.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 나흘 빠른 지난 22일 시작됐습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올해는 일조량도 풍부해 여느 때보다 일찍 단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설악산은 다음 달 중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이 시작되자마자 한쪽에서는 월동채비가 한창,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비상물품을 헬기로 공수합니다. 단풍이 하루가 다르게 산 아래로 내려가면 설악산은 금세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설악산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하얀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절기를 위해 저희들이 탐방로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피소에는 비상물품을 항공기로 실어 나르는 등 동절기 날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단풍이 일찍 시작되면서 겨울채비를 하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의 손놀림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금천 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경로당 따라잡기 프로그램은 경로당 중에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않아 고민이 많은 경로당이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경로당을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의혹을 고취시키고 번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은 이후 경로당 수화교실 참여를 시작으로 맷돌 체조 프로그램을 참여했으며 이번 달에는 실버 요가, 읍내 경로당의 낙상 예방 운동, 미술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금천 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당 노인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 노인종합복지관 070-7090-5405에서 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의 날과 개관 14주년을 맞이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주민 가요제 제7회 광진구 가수왕 선발대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축제는 광진구 지역에 연고가 있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1, 2, 3, 4대가 통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사전 접수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팀이 노래 경연을 벌이게 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타 지역 전문 심사위원 3명의 종합 점수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4팀을 선정하며 식전 행사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팀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2017 행복나눔 희망광진 한마음 대축제 대회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건전한 문화로서 뿌리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02-466-6242에서 5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사회적 서비스 지원 계획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들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휴가 권고일수는 10년 이상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은 15일, 30년 이상은 20일입니다. 교육 나눔기업인 희망이음이 한글날을 맞이해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제2회 한글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이주여성들이 한글 관련 일화 등을 주제로 직접 수기를 작성하고 이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이달 17일 오후 1시부터 의정부 시청 앞에서 2017년도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서는 구인업체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1:1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력서 사진 촬영과 고용 상담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가을맞이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인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등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경남도는 이병주 국제문화제 등 다채로운 예술제를 준비해 도민들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저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구팀에서 포인트 가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직전 일본에 있는 농구팀과 함께 훈련하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었는데요.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벽 5시 반에 공항으로 출발하는 일정이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간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모든 피로를 잊게 해줄 정도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특히 밤에 봤던 좀비 퍼레이드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하룻밤을 자고 난 뒤 드디어 일본의 오사카 팀과 농구 훈련과 경기를 진행했었는데요. 우리 팀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팀이라고 자부했지만 오사카 팀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오사카의 10번 선수는 정말 대단했어요. 농구 경기는 키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그 친구는 기술로 작은 키의 단점을 커버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인상이 깊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복지관 농구팀이 2017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농구 대축전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된 것 같아 뿌듯했었는데요. 이번에 일본 팀과 직접 경기를 해보고 나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저와 저희 농구팀 앞으로 쭉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장애계와 면담을 갖고 교통약자 이동 증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11월 초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이 정부는 보여주기식의 정책 집행이 아니라는 점을 앞으로 개최될 협의에서 분명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